예, 오늘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부처 수장들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윤 총장의 신년사가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두 차례에 걸친 올해 직무 배제, 정직 2달 징계 처분 등으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윤 총장이 오늘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국민이었습니다. 과거 신년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작년 신년사고요. 올해 신년사 내용을 이도원 의원님 같이 한번 볼까요? 근데 내용은 즉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 특히 국민이란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외쳤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권에 충성한 듯한 어떤 뉘앙스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국민을 강조해왔는데 최근에 말하는 국민은 처음에 얘기했던 국민과는 약간 달라진 뉘앙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선출된 권력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윤 총장이 한번 공화국 검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화국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권력의 주체가 협치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 물론 그 선출된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국회,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 그러나 선출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9급, 7급, 5급 고시를 보든가 사법시험, 외교관 시험을 합격해서 들어온 시험을 보고 교육을 받고 정부에 대해서 임명된 그리고 이 국가 행정을 유지하는 그 기관도 굉장히 그 권력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또 선출되지도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채널A 같은 언론기관 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언론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감시하는 권력을 갖고 있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선출된 권력만이 명예로운 게 아니다. 이 공화국은 선출된 권력뿐만 아니라 임명된 권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의 기능하는 모든 각종 기관들이 어우러져서 운영되는 거다. 그 점을 강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모든 다른 그 주체나 권력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옳지 않다. 모든 그러니까 헌법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이 점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강조하는 겁니다. 국민의 검찰 강조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여기 검경 수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다. 물론 뭐 내용으로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여권이라든지 혹은 다른 검찰 밖으로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까? 글쎄요. 어쩌면 그냥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가령 법을 통한 개혁은 가령 뭐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든지 이건 국회가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내부 차원에서 가령 저녁 9시 이후에는 소환 조사를 하지 마라. 또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가 다른 사건으로 고발을 당했을 때 본인이 검찰청에 안 끌려오겠다고 얘기하면 검사가 교도소 가서 조사해라. 이런 건 지난번에 법무부 훈령으로 만든 지금 이 검찰 개혁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법무부가 훈령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어떻게 보면 조사, 수사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은 검사라든지 검찰 수사관 한 명 한 명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는 또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예. 이게 검찰이 사실 국민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 뭐 이번에 기소된 술 얻어먹고 뭐 이런 검사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많지는 않고 보편적으로 검찰이 국민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나이 어리고 젊은 검사들이 너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들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는데 예. 밖에서 느끼고 세상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수사하나 이런 느낌들이 많거든요 보면.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총장쯤 되면 검사생활 한 30몇 년 하고 나면 그런 그렇죠. 밖의 느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봐라. 그런 아마 현실적인 함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숨만 좀 골라볼까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 말고도 흥미로운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직장인들의 이명 게시판, 뭐 잘 알려진 블라인드에 올라온 윤석열 총장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의 과거 대전지검 방문 때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사부에 있는 후배들, 초임들, 야, 잘 모르겠어. 그냥 기록 가지고 와라. 우리 기록 읽어보지도 않거든. 확인해라. 아침에 목욕탕도 가고. 이 얘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정색하고 각 잡고 할 얘기는 아니고 잠깐 좀 표정 좀 풀라고 드리는 주제인데 왜냐하면 근데 꽤 화제가 됐어요. 김 변호사님.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사실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게시판 중에는 윤 총장은 박찬호 같이 말하는 거 좋아해서 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박찬호 선수처럼 말 많은 건 진짜 말 많은 건데 이거 정말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내부에서 좀 목소리가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직장인들 블라인드 웹이니까 소위 말해도 회사에서 대놓고 하지 못하는 얘기들 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예전에 뭐 어떤 저 대기업 CEO나 오너들의 문제 생겼을 때 이 블라인드 앱이라는 직장인 블라인드 앱에서 막 일종의 보면 폭로성 글들이 막 올라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검찰 수사관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검찰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 직장의 대장인 윤석열 총장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쫙 얘기를 해요. 아마 윤석열 총장 말고 아마 거기 한 두 사람 정도 얘기가 더 나옵니다. 한 사람은 또 실명으로 나오고 나머지 한 사람은 비실명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직장인 블라인드 앱에 나오는 게 다 팩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어쨌든 검찰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그 수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죠. 어떤 조직이든지 장이 저런 평가 받으면 이거 뭐 너무 기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 잘 챙긴다, 사심 없다, 뭐 그렇게 지금 보면은 그 검사뿐만 아니라 뭐 실무관, 수사관, 또 청소하는 이모님까지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준다라는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평가들만 있더라고요. 저도 저 글 다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선수 요리를 해서 후배들을 먹이곤도 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께 그리고 이모님께도 꽤 말을 정답게 건넸다. 근데 이 익명 게시판에 조금은 좀 의미심장한 글도 하나 있는 게요. 다음 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윤 총장은 이래라 저래라 사소한 짓을 안 해서 10초 보고란 말도 있고 조국 수사도 팀이 알아서 다 하고 윤 총장은 보고만 하면 큰 결정만 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안 했으면 지금 이용구 차관 같이 나중에 불거졌을 것이다. 김광 교수님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 쓰신 분이 대검 수사관이죠. 뭐 그렇다고 알려져 지금 있습니다. 알려져 있죠. 지금 사실 제일 마지막 단어 이제 문장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를 안 했으면 이용구처럼 됐다. 즉 이용구에 대한 문제를 변호사 시절에 그 지금 택시 폭행 사건이 그렇죠.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경찰이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부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같은 거 경찰에게 넘기면 안 된다. 뭐 그 얘기를 지금 대검 수사관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예. 자, 이거 하나 갖고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전 잘못됐다. 오늘도 공정검찰, 뭐 인권검찰, 예. 뭐 많은 얘기했어요. 자, 공정검찰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컨대 99만 원 향응받은 검찰들이 김영란법에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공정한가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나 뭐 국민을 14번 거명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 올해에도 16번 했어요. 그럼 그렇게 국민을 많이 거론했을 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윤석열 검찰로서. 저는 뭐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크지 않거든요. 이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논쟁이 뜨거울지 몰랐는데 왜 이돈 의원님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윤석열 검사로서 수사하던 것과 간부가 된 이후에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그 사건 수사만 하더라도 사실 그 윤 총장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대로 수많은 범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기 그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을 막지 않은 거죠.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유재수 그 전 그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경철 청와대 그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혐의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수사는 같이 열심히 했지만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그 기소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건 박경철 그 검사고 그거를 윤석열 팀장이 받아줬다는 그 얘기도 그때 나왔죠.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 수사해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검사들이 수사해 오는 거 그냥 막지 않고 흘러가도록 놔뒀다는 거 그게 지금 쓴 글의 그 주요한 맥락인 겁니다. 김경진 의원님 하신 말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검사를 해본 제가 코멘트를 해야 아마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검사 그러니까 평검사나 또는 수사관들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걸 가지고 깐깐한 상사들을 만나면 제일 미쳐버립니다. 제가 봤던 어떤 분은 국어 사전을 가지고 다니세요. 예. 그래서 국어 단어 맞춤법 하나하나를 보세요. 보면 심지어는 조서 안에 있는 맞춤법까지 다 보고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세요. 보면 공소장 이런 부분이요. 네. 근데 정작 그런 분들 중에 뭐 그런 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현 여당의 누군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사건 정보가 들어왔는데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부들부들 떨면서 하라고도 얘기 안 하고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소소한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별 신경을 안 쓰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수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근거 있으면 너 수사해봐 뭔 일 생기면 내가 책임져 줄게 딱 이런 뭐랄까 어떤 간부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밑에 부하 검사들이라든지 수사관들은 환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 고시합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의외로 선이 작고 의외로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상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 윤석열 총장 같은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상사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박수를 받는 아마 그런 배경에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말은 내분의 모든 분석은 익명 게시판을 바탕으로 저희가 약간 상상력을 덧붙여서 해석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의 신년사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윤 총장의 평판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검찰과 함께 가야 할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